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드루킹. 이 사람이 일으킨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금은 가까운 편에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툭하면 국회 민생일정 보이콧하고 농성하지 말라, 일단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곤혹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천막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일탈뿐이라던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고영태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놀랄 만큼 빼다 박았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폐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청와대 인사청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최재형 기자,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자, 네. 자유한국당 천막 농성, 이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안 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4월이 시작한 지 이제 중순 이후를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그 여당과 야당은 의사일정도 합의를 못한 상태로 공정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다시 드루킹,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게 이름을 붙인 게요, 헌정수호 투쟁본부를 어제 발족을 했거든요. 헌정수호 투쟁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여기서 각종 의원총회나 각종 회의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 되면은 그럼 다 집에 가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어제는 김용태 의원이 조장이 돼서요, 침낭을 깔고 밤새 천막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천막에서 자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네, 한다는 돌아가면서 얘기예요? 이제 그 조를 짰고요. 조를 짰고 어제는 첫날은 이제 김용태는 조장이었고요. 진짜 실제로 침낭을 가지고 와서요, 예. 난로 켜고 천막을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그만큼 이번 드루킹 파문 예사롭지 않다, 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여권을 향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천막 농성까지 펼치기로 한 그 이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태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공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뤄냈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자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 드루킹,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함진규 정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예. 했어요. 댓글 조작 사건은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된 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금 더 이 대여 투쟁,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로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자유한국당의 천막 농성 어떻습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겨냥한 포석일까요? 네, 당연히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사실 그저께인가? 그저께 저녁에 제가 김용태 의원하고 팟캐스트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단독 회담을 했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홍준표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확실하게 그날 그 전체 의총에서 전원일치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예. 이런 결심을 했고,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믿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남 선거에서는 좀 호재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선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그동안의 그 보수 진영,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경쟁하듯이 보수 양당이 이렇게 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양무석 수장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힌 내용은 특검이 아니고는 이거는 검경은 지금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것 아니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도입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친박 인사로 불렸던 김태웅 의원도 앉아있고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검 문제로 이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현재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 그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엎어가고 그 좁혀갈 것인가가 이제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을 것이고요. 6월 13일까지 개헌이나 그다음에 추경 같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현안들은 자신들의 득표 과정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러면 김기식에 이어서 이번 드루킹 사건까지 이어지는 호재가 계속해서 그 야당에게는 말 그대로 선거에 있어서 뭔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안 열려도 좋다. 저 부분에서 특검을 그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데, 김기식 사건에서도 과연 관행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해외 출장 간 사례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 투쟁을 하면서 판을 키웠고 결국 김기식이 나가게 되는 과정을 밟은 것처럼, 또 하나 이 사건이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는 부분에서 시각과 시선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이 싸움이 여론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여론의 추이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의 지표상은, 이 여론의 지표상 그 지표를 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이 크게 이 선거판의 변동을 가져오면 민주당이 덜컥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야당이 쳐다보고 가야 된다. 지금에서 특검을 민주당이 주고도 못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왜 그러냐면 김경수 의원. 그 특검 얘기는 조금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양무석 소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재형 기자, 민주당은 검경 수사 지켜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검경 수사 결과 지켜보자.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특검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 지켜본 다음에 특검 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드루킹 파문이 불거지면서 말이죠. 네.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또 정치 공세한다 이렇게 일축하는 분위기입니까? 좀 곤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적지 않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이 김경수 의원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이제 말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습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기식 금융원장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좀 방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재 이제 분위기, 국회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정세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가 될 텐데, 그런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목소리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침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천막농성하고 특검 반드시 도입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최정 기자가 그 민주당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7번 보이콧 중 4번을 작년 연말에 임기를 시작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지독한 언행 불일치이고 급기야 어제는 뜬금없는 텐트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민생 보이콧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천막농성 특검도 요구를 정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 보입니다. 말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냐라고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야당이 장애를 나가면 달래거나 무시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고 역대 정치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정부 여당의 그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몰렸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특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수용을 하느냐.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특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과 드루킹의 구속과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과 백원우 그 비서관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변호사의 미팅 이 세 가지만 계속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알려진 건데 문제는 여론이 엄청나게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루킹이 누구냐? 그리고 그동안에 드루킹은 어떤 행위를 해왔느냐? 그리고 드루킹의 이 막판의 뒤집기가 왜 일어났느냐? 이러한 것들을 즉 말 그대로 드루킹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여론은 급변하면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장애투쟁으로 뛰어나간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뒷머리 벅적 긁으면서 들어올 가능성도 아주 높다. 드루킹이 누구냐가 구체적으로 양무석 수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시죠? 예, 될 가능성이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특검을 절대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안 될 것이다. 이 얘기와 함께 여론은 급변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뭐 역전당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양무석 수장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안쓰럽다는 말씀이세요? 양무석 수장이 안쓰럽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 부분은 모든 여당은 특검을 반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특검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때까지 이게 계속 악화됐을 때는 야당에서는 그래도 한숨 돌리기 위해서 특검을 받고 특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배제하는 거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순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드루킹의 개인적인 어떤 특징 교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 비리로 자꾸 몰고 가는데 여당의 전략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최순실도 처음에는 무녀다 무슨 종교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 비리로만 계속 여당의 그때 청와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도 피해자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드루킹 개인에 대해서 계속 개인 비리로 하면은 야권에서는 머리 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청와대가 연루가 돼 있고 여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가 돼 있고 그 과정이 석연치 않고 말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전 정권의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데자뷰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당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게 개인 문제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개인 비리 또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메신저에 대해서 불씨를 심으면서 결국 핵심 실세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좀 늦었죠. 사실 2달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지금 당황하는 걸 보면은 2달 동안 무마를 하려다가 결국 다른 데다 신경을 쓰고 결국 터지자마자 이거 우왕좌왕하면서 말도 안 맞고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야당도 그 틈새를 어떻게 공격할 건가 이런 게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순간에 모면하기보다는 크게 봐서 이번에 한번 털고 가자. 그래야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을까. 지금 민정 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털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한다면 지금의 지지도나 국민적 기대를 보면은 다시 회복해가지고 정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하면 국민들도 지지하겠죠. 그러나 예. 그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태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처음에 해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오니까 와서 추가로 해명을 했던 것 같고 청와대 쪽에서는 시점에 대해서 말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기자들이 많이 집중해서 왜 또 말 바꾸느냐 이런 기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루라고 표현을 지금 이제 김우석 부수장이 예.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연루라는 표현을 쓰고요. 관계됐다라고 그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이라는 것은 인터넷 대응팀이 있고 SNS 대응팀이 있고 각각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그룹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협회나 그다음에 대형 단체들하고 정치인들이 계속 가서 만나는 게 그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드루킹하고도 기본적인 관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 지난 15일 현재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누적 방문객 수를 자랑하는 드루킹의 자료 창고란 말이에요. 그 블로그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열성 회원들이 수천 명이 있고 그리고 거의 드루킹과 함께 생사를 오갈 만큼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또 수백 명이 있고 하면 이 집단은 다른 협회나 다른 단체와 완전 성격이 다른 한번 거의 지금 사이비 종교단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열성적으로 움직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도움들을 정치인들은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자꾸 논의를 확산하고 뭔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돈을 줬는가 안 줬는가. 이 문제거든요. 불법적 선거 자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거기에 돈을 줬었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밝히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게 아무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연루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특검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정치 활동 속에 있어서 지지를 획득하고 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 그다음에 그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관계를 맺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이냐 이야기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실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그래서 돈이 오갔느냐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뭔가 불법이고 그게 뭔가 헌정 질서를 갖다가 유린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해 가면 이후의 모든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무석 수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셨는데 일단 민주당이나 청와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불쾌감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지 않느냐. 적어도 뭐 자금을 대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에서 마치 범죄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김모 씨 48살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건 그건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법에
불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양문석 소장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김우석 부소장께 반론할 기회를 드릴게요. 연루 가지고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야당에서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유죄받은 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구속된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온 걸 가지고 뭐 24년형을 받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2개월 됐는데 통화 기록을 보거나 계좌 추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법조 출입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수사를 시작하는 순간 계좌 추적과 그 통화 기록 이걸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막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어제서야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거는 수사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건데 그걸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도 사실은 지난 대선 전에 선관위에서 수사를 하였는데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또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고 면죄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명확하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네 틀림없어요.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검경의 모를 때문에 아니면 권력의 인사권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달 동안에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전혀 수사의 의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는 거고 야당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지금 여당에서 더 옹색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 이야기는 제가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1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일단 기각당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한참 있다가 검찰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더 보강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한참 시점이 흐른 뒤에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서 과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시죠. 좀 짧게 이야기해 예, 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네. 게 많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비판할 수 있는데 제가 연루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실제 그 일상적인 정치 활동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김경수 의원이 돈을 줬냐 안 줬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발언도 그다음에 그 어떤 언론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이 뭔가 돈을 준 것처럼 불법 자금을 넘겨준 것처럼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계속해서 전제하고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잘못된 부분은 저 또한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근데 있는데 야당의 주장이 뭐가 아니, 옳은 거죠? 아니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이 지금 했던 이야기 중에 아니 야당에서 한 얘기 중에서 네. 저는 일단은 문제의식, 합리적인 의구심들을 얘기하는 거 합리적 아니에요. 의구심이 뭔데요? 아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는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과의 관계잖아요. 네. 정권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그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 민정비서관을 실제로 만났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예전에 그 서슬퍼런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비서관을 만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권에서 여권의 실세들도 민정비서관들하고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민정비서관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알겠지만 식구들하고 굉장히 권력의 핵심이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세 아닙니까? 정권 초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 김경수 의원이 거기까지 방문하고 게다가 5번을 만나고 게다가 협박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협박이 있다라는 얘기는 약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말을 우왕좌왕하고 청와대는 예.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몇 번을 서너 번을 다른 얘기를 했죠. 예, 예. 그 배경이 결국은 이 사람의 그 드루킹이 구속되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던 그 시점을 보면 구속된 이유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뒤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회유를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자는 거죠. 자, 한 가지 네, 알겠습니다. 양수 선생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뭔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사실 드루킹 하는데 드루킹이 도대체 뭐지 하는 분들도 솔직히 계실 거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최재형 기자한테 이 드루킹 사건이 뭔지, 드루킹이 마시는 뭐 드링킹인지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드루킹 사건이 뭔지 최재형 기자가 현재 파악한, 네. 그 정치부 기자도 사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네요.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정말 속도가 빨라도 이렇게 빠른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사이에 종전 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시진핑 중국 주석도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사실을, 이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지,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께 재빨리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기자, 드루킹 사건이 뭡니까? 네, 일단 드루킹 사건에 대한 개요만 간단히 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평창 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이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고발했고요. 수사를 좀 해달라고. 기억납니다. 단일팀, 우리 맞습니다. 선수들 땀 흘렸는데 이거 부당하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댓글들의 공감이 엄청 달렸다는 거죠. 엄청나게 예. 달리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민주당원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원이라는 사람이 필명을 드루킹으로 쓰는 이제 김모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루킹이 갖고 있는 혐의는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를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댓글을 조작한 혐의,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로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탈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댓글.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댓글 서비스를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로 좀 구속이 되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 주말이죠.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의 가장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김경수 의원과 이제 메신저,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연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상황입니다. 나왔고 김경수 의원이 주말 밤에 그날 밤에 기자회견했고, 기사가 7시에 예. 처음에 나오면서 이제 당시 저희도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물론 이제 실명을 저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런 취재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근데 이제 7시에 뭐 언론사에서 이제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라는 게 나오면서 그날 밤 TV조선이죠. 예, 예. 9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의원이 첫 번째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해명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첫 번째 해명에서는 인사 추천 받았는데 그래서 청와대에 알렸다 이런 얘기는 첫 번째 해명 때는 안 했죠. 네, 첫 번째 해명 때는요.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데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정도만 들어줄 이야기했고. 수 없었다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데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본인한테 무리한 요구를 받았는데 본인 선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잘랐다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차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좀 말이 바뀌는 그런 상황. 예, 그러면 김경수 민주당 의원 동시에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김경수 의원의 1차 해명과 2차 해명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로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뭐 마치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약간 반협박성, 그리고 좀 대단히 심각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 전달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인정수치로 전달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저와 이 경복로 드루킹의 관계입니다.
자,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 나왔고요. 청와대 쪽 해명도 하나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관련한 이야기죠.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이 왜 오사카 총영사에 집착했는지 드루킹이 추천한 그 인물이 변호사란 얘기죠, 최재형 기자?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와 만나서 드루킹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파악을 했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만난 거다. 드루킹은 만나려고 했는데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김경수 의원의 1차 해명과 2차 해명, 청와대 처음에 만난 시점에 대해서 좀 말이 바뀌고 이런 상황,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지금 또 최재형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 말이죠.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김무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경수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렇게 끝난 일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까지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당혹해하는 것들이 면백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얘기한 것들 본인 선에서 치지 못했던 사건이 연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해줬고 또 상당 부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마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언론에까지 나와가지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통제 범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개인선에서 얘기를 하고자 개인선에서 그 정리를 하고자 했는데 청와대를 거론했죠. 그다음에 청와대 해명했는데 청와대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서너 번을 또 다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배우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아닌 이상은 밝혀야죠. 그러면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그 길이 열릴 텐데 지금까지 계속 끌려나가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자, 양무석 소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 지금 뭐 김무석 부소장이 앞서 이야기할 때 김경수 의원이 무슨 약점을 잡히지 않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앵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기자회견하고 2차 기자회견하고 말이 달라졌다가 아니고 분명히 1차 기자회견에서도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2차 기자회견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제가 거죠. 추가 해명이라고 김경수 예. 의원은 추가 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 말이 바뀐 게 아니고 구체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약점이 있었으면 인사청탁을 안 받아주면 다른 쪽으로라도 돌려줘서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고 다른 데 취직을 시켜줬을 겁니다. 근데 약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감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계속해서 협박을 받았는데 협박을 받는 이유가 약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들을 드루킹이나 그다음에 드루킹의 그 자료창고 블로그에서는 그러한 힘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배후 조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배후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드루킹과 그 회원들은 강한 자신감과 함께 그러한 능력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김경수 의원이 약점을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점을 잡혔으니까 협박을 당하지 이런 논리는 이미 김경수 의원의 1차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고 깔끔하게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발언을 하는데 뭐가 약점을 잡혔는데 어느 대목에서 김경수 의원이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약점을 잡혔으니까 협박을 당하지 이러한 좀 단순한 논리는 너무 팩트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무석 소장님 목소리 평소에도 좀 금방 커지신 걸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다.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최재형 기자, 김경수 의원 아직 공식 출마 선언 안 했는데 내일 예정대로 한답니까? 네, 내일 예정대로 공식 출마 선언은 뭐 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네. 김경수 의원 출마 선언하면 그 자리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